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6월 13일이죠. 예. CAT 2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1교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좌측에 있는 이제 저 형태고, 이제 저한테 잘해주시는 강사님한테 자료를 받았고, 이제 그 강사님 학생들 요번에 1교시 본 분들, 2교시 본 분들도 계신데, 1, 2교시 문제는 비슷한데, 요번엔 이제 틀린 부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게 아마도 오각형이 나오는 문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각형 문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오각형 문제 나올 때보다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요번에는 좀 오각형 문제 치고는 좀 문제를 좀 단순하게 내서 그런지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학생분들 기준으로 하면 물론 그 실제 시험 봤을 때 그건 아니고 보고 와서 다시 풀어본 거긴 하지만 한 합격률은 6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60%. 문제가 단순한 거에 비해서는 60%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수준이 낮다. 좀 합격률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가 넘었기 때문에 그 강사님은 좀 그래도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물론 완전히 만족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원 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은 자격시험 보면 합격률이 한 70% 넘게 아니면 80%그 정도 나오기를 바래요. 나오길 바라고. 그래서 잘 되는 시험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격시험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3D 프린팅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이 자격시험이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님들이 느낄 때는 보내면 한 90% 정도는 합격을 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 따도 저 자격 따도 어떤 자격을 도전해도 다 안 되는 사람은 그냥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이 자격시험 보라고 권한다. 왜? 그러면은 그거라도 따니까 90% 정도 합격률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뭐라도 자격이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했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격은, 그래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플러스 1점은 돼요. 그러니까, 빵점인 자격은 존재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뭐라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맞나. 왜냐면은, 자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회사 들어가고 나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회사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능력 자체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들어가자마자 욕먹고 구박 당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회사 생활이 유지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강사님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학생 자격증 아무거라도 하나 따게 하면 자기 실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실적만 나오면 됐지 걔가 그거 따가지고 돈 낭비를 하든 말든 내가 알 바는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학원 강사 할 때 저는 3D 프린팅 운영기능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격이니까 따지 말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굳이 저한테 따겠다고 와서 물어보는 학생한테도 그거 웬만하면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 합격률이 나왔고 문제는 60% 합격한 사람들이 다 합격해야 될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생각을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제가 검토했을 때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이 다 포함해가지고 90%가 틀린 곳이 있어요. 근데 그 90%가 틀린 그곳이 틀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0%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투상할 줄 모른다. 그림밖에 그리고 있다. 그 강사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림밖에 그리는 거 알려주고 계세요. 본인도 인정해요. 투상 알려주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본인도. 그림밖에 그리는 거 알려준다. 뭔 상관이냐? 그림밖에 그려서 시험 합격했으면 된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90%가 거기가 틀렸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선생님의 학생들 중에 10%만 투상을 했고 나머지 90%는
투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90%가 떨어져야 되는데 60%가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50%는 엉터리 합격자란 얘기야. 실제로 실무에서 걔네들 자격증 보고 뽑았으면은 그 50%는 다 갖다 버려야 돼. 자격증의 값어치를 못 한다니까?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었을까라는 것도 참, 물론 이제 제가 눈에 얘기하면 KPC는 합격률이 70% 80%가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거는 형상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평면도에서 바로 보이죠. 오각형. 오각형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각형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그럼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형상이 하나 있죠. 얘가 나머지 형상이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정면도에서 딱 보면 형상이 두 덩어리로 나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형상, 왼쪽에 있는 형상, 오른쪽에 있는 형상. 그쵸? 그럼 결국 누구예요? 얘가 오각형이겠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도면을 보고, 얘가 얘잖아라고 얘기하면, 걔가 걘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얘인지를 이걸 보고도 모르겠다. 오각형이 얘다라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뭔가를 파악하는데 되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분은 이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아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분을 억지로 합격시키려고 그냥 내가 알려준 공식대로 하면 돼. 그림 보고 100개 그릴 수 있게. 요 그림 똑같이 맞춰.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깔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느껴지신다면 느껴질 때까지 좀 연습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만두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평면도상에서 봤을 때 아래쪽이 오각형이죠. 위쪽에 있는 형상이 다른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어디? 왼쪽에 있는 형상. 왼쪽에 있는 형상이 뭐예요? 오각형이죠. 그리고 정면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오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면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오각형이고. 그러면 요게 오각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형상은 뭐예요? 나머지 형상은 이거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이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 형상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두 덩어리가 뭐예요? 합쳐진 거예요. 가운데 쪽에서 합쳐졌을 거예요. 가운데 쪽에서 합쳐진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예요? 이쪽에 이렇게 원형으로 구멍이 뚫렸다. 그쵸? 어디? 여기 한 10mm 정도 남겨놓고, 그쵸? 10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이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여기서는 타원이 발생되는 이제 요거 되는 거겠죠. 여기 남은 게 뭐예요? 10mm 남았다. 그쵸? 두께가 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에서는 얘하고 닿는 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모서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사선으로 엣지가 가고, 거기서 요 41mm, 요 한 점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면이 날아갔다. 라는 거겠죠. 이 영상의 구성은 이게 다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틀렸냐라고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요 선이에요, 요 선. 이 선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 선이 틀렸으면, 저 선이 90%가 틀렸어요. 그럼 저 선이 틀렸으면 왜 투상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선을 어떻게 틀렸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투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틀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90%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10mm 요 위치 이거랑 같은 라인이다래요. 그러니까 이 10mm 선을 긋고 요 사이를 잘라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답을 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 한 거냐? 지금 그림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림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투상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을 요소가 누구냐예요. 아래쪽에 있을 형상이 누구냐를 생각을 하는 게 투상을, 그러니까 도면을 해독한다라는 거는 도면이 주고 있는 정보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얘는 여기 지금 요 구멍 요 10mm 여긴 뭐예요? 여기는 얘예요. 저 위쪽에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형상하고 이 형상하고 같다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저게 같은 걸로 처리를 하려면 그 정보가 어딨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위쪽에 있는 얘하고야? 형상적으로 보면 얘는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오각형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정면도에서도 뭐예요? 오각형이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기에 해당하는 이 모서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오각형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요 포인트잖아.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요 포인트하고 요 선하고 아마 0. 몇 미리 차이 날 거예요. 위치가. 되게 근사하게 차이가 나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일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에 속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지금 그림 베껴 그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건 진짜 그 저한테 잘해주신 선생님 학생도 한 얘기고 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학생들한테 이런 포인트를 줘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가 학생인지를 확인하려고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도면을 그릴 줄 알고 도면을 해독할 줄 아는 자격이 있는 애냐 없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걸 내야지. 문제는 이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하나밖에 없냐 이거야. 이런 포인트가 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냐고. 한 5군데 이상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 하나 위치 틀렸어요. 그럼 위치 틀림 이제 KPC 공개된 게 몇 점이냐면 감점이 8점이에요. 그쵸? 8점이에요. 8점이면 자 요런 포인트 한 개 있으면 8점 감점. 이게 요거 하나 틀린 걸로는 얘가 불합격을 안 한단 말이야. 얘는 투상을 안 한대. 투상을 하지 않는 애인데 불합격이 안 돼. 이게 문제야. 제가 얘기했지만 자격증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변별하는 게 우선이에요. 변별. 근데 변별이 안 되잖아. 자격 시험에서 변별 자체가 안 돼 버리면 기업이 이 자격증을 신뢰를 못 해요. 그러면 이 자격증은 쓸모없는 자격증이 돼 버린다고. 왜 자꾸 쓸모없는 자격증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냐 이거지. 그러면 요렇게 근사한 포인트 0. 뭐 몇 미리가 차이가 나는 이런 근사한 포인트를 한 5개를 만들란 말이야. 그럼 5개를 다 틀렸어. 그럼 몇 점이에요? 5, 8이 40이에요. 나머지 뭐 하나 실수 한 개만 해도 얘는 불합격되는 거야. 뭐 5개 넘어서 6개 만들면 더 좋고. 애당초 투상을 하지 않고 그림을 베껴 그릴 애들은 발도 못 붙이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시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합격한 애 중에 60%니까 뭐 6명이 합격했다 그러면 이 중에 1명만 쓸모있는 애고 나머지 쓸모없는 애잖아. 그럼 어떻게 걔네들 가지고 직원을 뽑아. 쓸모없는 애가 들어올 확률이 더 높잖아 회사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합격률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은 합격률이 낮아야 돼요. 진짜 응시하는 사람들이 아우씨 이거 시험 졸라 어려워 더러워서 못 보겠어 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려워야 된다고. 뭐 개인적인 푸념입니다. 과연 이 자격이 계속 잘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아마 이제 문제 푸는 걸로 이제 들어갑시다. 어쨌든 이제 보시면 뭐 이제 템플릿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템플릿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이제 안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거 확인해라. 확인 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을 읽고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 얘는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손을 드시고 감독관님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감독관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감독관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치 방안을 알려주면 그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막 조치하고 그러지 마세요. 임의로 조치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감독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관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독관이 어떻게 해라 라는 조치를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도면 그려야 되니까 도면층부터 만들어야겠죠. 이제 LA 엔터. 자, 0번 선택하고 엔터. 자, 한영 전환해서 외형 선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숨은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엔터. 이거 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오른 가상선으로 할게요. 중심선까지만. 중심선도 안 만들어졌네. 자, 다시 이것도 중심선으로 바꾸고 심선 못하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0번 다시 눌러서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문자 엔터 엔터. 뷰포트. 자,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던 거랑 순서가 달라졌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면층에서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거 어차피 내가 이거 껐다가 도면층 껐다가 LA 엔터. LA 엔터. 다시 치면은 순서 다시 바뀌어 있어요. 뭘로? 가나다 선으로. 그러니까 순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꾸 도면층 할 때 제가 만들던 패턴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니까는 대부분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게 선생님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도면층을 만들어야 하나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순서대로 안 가요, 도면층이. 예.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 글자가 다르면, 내용이 다르면 안 돼요.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타는 안 됩니다, 오타. 계속 얘기하지만, 치수를 뭐라고 하냐면, 치수선이라고 쓰시는 분들 있어요. 감점. 치수를 수치라고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감점. 여기서 수문선을 은선. 왜? 도면에서 은선이라는 얘기도 써요. 수문선이라고 안 하고 은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시된 게 있어요. 제시된 표에 있는 그 명칭대로 그대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죠. 그 다음에 문자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자, 외형선은 3번 초록색. 자, 그 다음 중심선 흰색 그대로고, 치수는 1번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자, 로드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센터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선택하고,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3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확인. 지금은 가상선으로 들어왔죠? 팬텀 확인.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문선 노란색 여기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히든 선택하고 확인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서 센터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됐고요. 요거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로 쓸 거는 이제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X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겠죠. 그래서 X라인, XL, X라인을 먼저 하기 좀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각형 문제잖아요, 오각형.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CAT 2급 강좌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최외각. 자, 이거를 먼저 정의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제 최외각 사이즈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정의해서 공간을 먼저 빼라.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험에서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능은 한데, 위험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이쪽이 한 90% 틀렸다 그랬잖아요. 90%. 80% 틀린 데가 있어요. 80% 틀린 데. 80% 틀린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아래. 여기에 있는 요 수평선이 중복돼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그린 사람이 80%예요. 근데 원인은 둘 중 하나예요. 오각형을 먼저 그리고 오각형으로부터 요 높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옵셋을 해야 되는데 이 오각형을 깨지 않고 여기다 선을 하나 그리고 그 선을 가지고 옵셋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안 지운 거예요. 하나 더 그렸는데.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최외각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외곽을 맞춘다는 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요 높이 그리고 요 높이 그리고 여기 45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자르고 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요 공간에 맞춰 가지고 오각형을 그려 넣거든요. 요 공간에다 오각형을 이렇게 그려 넣어요. 넣는데 요 아래 선이 지금 두 개 겹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선을 밑에 선을 아예 지워 버려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트림으로 잘라 버려요. 그런 분들 계세요.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외곽을 먼저 빼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모르겠어요. 이 영상 보시고 다른 분이 올린 이제 요번 달 문제 다른 유튜버가 올린 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최외곽 먼저 그려가지고 오각형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각형이 나오면은 일단 그거는 비추예요. 왜냐면 오각형이라는 게 어떤 외곽을 잡기에 딱 떨어지는 치수가 나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오각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오각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어떤 나머지 것들을 만드는 걸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오각형이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오각형을 먼저 그려라. 오각형을. 그래서 이제 오각형을 먼저 그리려면 오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요거죠. R41. 그쵸? 그러면 오각형이니까 POL. 혹시 요번 시험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오각형의, 한쪽 꼭지점의 각도를 계산하라고 하더니 나는 CAD 시험을 보러 왔는데 수학 시험을 보러 온 건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안 계셨겠죠? 설마.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지. 그냥 POL 쓰면 되죠. 폴리곤 명령을 쓰면 돼요. POL 해서 엔터. 자, 면수는 이제 각형이죠. 5, 5개. 그 다음에 중심은 그냥 아무데나 지정하면 되겠죠. 아무데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외접이냐 내접이냐는 지금 오각형이 원의 바깥쪽에 있죠. 외접이죠. 그러면 이제 C.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41이죠. 그래서 41. 지금 보면은 좀 오각형의 뾰족한 데가 아래쪽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40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오각형은 항상 이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2교시 푸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식으로 그리면 2교시는 오각형이 아마 거꾸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이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돌려줘야죠. 180도 돌려주든가 아니면 바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해주느냐? 원을 먼저 그려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값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원의 포인트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2교시는 약간 그것 때문에 풀이 방식이 달라진다 라는 것까지는 인지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오각형이 나왔어요. 오각형이 나왔으면 이제 가장 80%가 틀렸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 위까지 101을 옵셋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오각형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그쵸?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라인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옵셋하고 102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하고 뒤에 가로치고 2. 뭐냐면 두 개 됐다는 얘기죠. 뭐냐면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다. 요 하나에 선이 두 개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이 상태로 끝낸 거지. 그러면은 그 80%는 다 위에 감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90%가 감점이고 이게 80%가 감점이면 그럼 떨어지지 않죠. 요 두 개 가지고 안 떨어지죠. 고작 저 두 개로 떨어질 시험이 그 정도로 엄격한 시험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했죠. 이제 오각형이 나오면은 이제 항상 이제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들 중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각형은 반드시 익스플로드로 선택해서 분해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실제로 CAT 2급 시험에서 오각형을 분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해하지 않은 걸로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각형의 하나의 외형선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 CAT 2급에. 그럼 분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분해 안 한 채로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절대 그걸로 분해 안 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무에서도 오각형을 분해 안 했다고 해서 감점 뭐라고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감점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 없는 걸로 감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분해하는 게 좋기는 해요. 분해하는 게 여러모로. 근데 이게 회사 가서는 여러분들 고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고참 중에 폴리라인으로 선이 묶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굳이 분해를 하면 야 이거 왜 분해했냐? 안 분해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간혹 어떤 분은 성향이 선이 폴리라인으로 묶여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쪽이기는 해요. 제가 쓸데없이 폴리라인으로 묶여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고참 만나면 야 이거 웬만하면 좀 분해 좀 해라 라고 반대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적인 거지 기술적으로 이게 꼭 분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없어요. 단 지금 상황에서는 분해를 해주는 게 낫죠. 왜냐면 분해하면 이제 이 선이 따로 이렇게 되잖아. 익스플로더 분해하면 딱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옵셋 102를 하면 그쵸? 여기에 선 중복이 안 되잖아요. 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각형이 그려지고 나서 오각형의 선 중에 하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가 분해한다 분해 안 한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저 오각형이 그려지고 나서 저 오각형의 선 중에 어떤 것도 하나도 뭐 옵셋이 된다든가 뭐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폴리라인인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자,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라인으로 자, 어디냐?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딱 따줄 거야. 이렇게 따서 직교 F8 눌러서 끝점을 따주는 거죠. 끝점을 딱 땄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요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평면도하고 정면도 사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XL. 약간 거리 띄울게요. 요 정도? 요 정도 띄울게요. 요만큼의 여유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나와 있죠. 110. 그럼 이제 옵셋 110. 한 번 더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 높이 나왔죠. 이제 높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좌우폭은 이제 나와 있죠. 142.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일 끝이니까, 제일 왼쪽이니까, 옵셋 142. 이렇게 해주고, 자, 정면은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사이의 빈 공간을 이걸 한 번 더 띄워주죠. 한 번 더 띄워주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전체 폭은 요 100이죠, 100이. 100이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EX. EX가 아니라, EX로 갈까? 요게 이제 여기까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을 할까, 말까. 왜냐면 요 포인트에서 45선, 요거 가지고 갈까? 애매하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옵셋 102. 한 번 더 할게요. 원래 저거 한 번 더 입력하는 게 더 별로 안 좋아하는데, 101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옵셋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우측면도 폭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5도 선이 있으려면 얘하고 만나든가 아니면 얘하고 만나는 곳에다가 45도 선을 놔야 되는데 얘를 연장했다가 다시 여기서 끊겨야 되니까 다시 잘라주는 건 애매하고 얘는 어차피 연장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요 끝까지는 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연장합시다. 얘를. EX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엔터 여기까지 연장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XL 앵글 45도 해서 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네, 여기 아니에요. 지금 위하고 오른쪽이 만나는 요 포인트.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정면도까지 이렇게 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트림 이렇게 정면도 안 오게 그 전단에서 잘라줍시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쪽이 아예 필요 없다. 그러면 날려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빼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죠.
트림.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서는 얘네만 자를게. 자, 그 다음에 T 엔터 절단 모서리 변경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선택해서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지금 여기 다 잘려 나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서리 2 빈 곳 찍고 모서리 2 엔터. 자, 이거를 연장 2로 바꿔주면 여기도 이렇게 잘리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 위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T 엔터 절단 모서리 변경해서 자, 여기랑 여기를 잡고 자,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이제 45도선 주변을 정리할 때 이제 다른 강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물론 다른 강사님이 보여주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대부분은 이렇게 하죠. 그냥 트림 자유롭게 해가지고 저처럼 막 절단 모서리 바꿔가면서 안 하고 있는 선 가지고 다 트림을 해가지고 요 상태가 되게 이렇게 만드시죠. 요 상태가. 그래놓고 나중에 뭐예요?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따로 지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랬을 때 문제는 마지막에 얘도 지워야 되거든요. 다 그리고 나서. 근데 저걸 안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안 지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실수로 안 지우든 뭘 하든 안 지우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마저 안 지우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당 몇 점이냐면 8점이에요. 감점.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40점이에요. 다른 거 뭐 하나 한 2점짜리만 감점돼도 불합격이에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선을 남기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위험해요. 작업을. 특히나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트림에서 뭐예요? 엔터 2번. 자, 이거 자꾸 하지 말라 그러죠. 요번 시험에서 요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엔터 2번을 잘못 써가지고, 물론 이제 엔터 2번 가지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엔터 2번을 트림해가지고 엔터 2번 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를 썼을 때는 이제 내가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은 트림을 내가 절단 모서리를 선택해서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을 써서 주의를 잘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그 능력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좋아요.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강사님들은 절대 엔터 2번 해가지고 트림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학생한테 독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학원을 가겠다. 내가 이 강사님한테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물은 게 뭐냐면 그 사람 트림 어떻게 가르쳤어? 엔터 2번 치라고 했어? 그거 쓰는 법 알려줬어? 라고 해서 나 트림 할 때 그 강사님은 엔터 2번 치고 자르래. 그러면은 한마디 해요. 그러면 환불 받아. 나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 판단하는 기준을 생각할 때 이 엔터 2번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를 가지고 그건 그 사람이 강사 자질이 된다 안 된다를 좀 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엔터 2번 쓰시는 건 안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실 때 절단 모서리를 직접 선택해서 자르는 방식으로 익히셔야 돼요. 트림은. 나중에 실무 가서 엔터 2번을 편하게 쓰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학습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이제 오각형이 다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각형부터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각형의 높이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7, 8. 그쵸? 7, 8이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높이 띄고 가죠. 옵셋 7, 8. 그래서 여기서 78, 여기서 78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오각형의 높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요 위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미리 잘라줘도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미리 잘라줘도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각형 나머지 형태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각형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떤 선을 보고 여기서 요 선을 딱 보고 요 선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림 베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는 거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이 그림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 베껴 그리기예요. 여기 수직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면이 있어.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이 요만큼의 높이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면이 있고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면이 만나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두 면이 진행해가지고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요 꼭지점이 뭐예요? 모서리죠. 모서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오각형이 그려진 순간 우리는 모서리를 몇 개를 알고 있냐면 여기 하나의 모서리가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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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5개의 모서리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몇 개 모서리가 보이느냐? 이 모서리가 보이고, 이 모서리가 보이고, 이 모서리가 보이고, 이 모서리가 보이고, 이 모서리가 보인다. 5개의 모서리가 다 보여야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우측에서 보죠.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선이죠. 이렇게 같은 선이죠.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보여요. 모서리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난다, 모서리가 있다라는 걸 알면은 와야 돼요. 라인, 여기 모서리 있네? 오는 거죠. 오각형이 있는 거니까 F10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가 있겠네. 그렇죠? 라인, 자, 요 모서리가 있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가 있겠네. 근데 이 모서리는 내가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정면도는 내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럼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실제는 안 보이는 거야.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있는데 안 보인 거 뭐야? 얘 숨은 선이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얘가 숨은 선이다 아니다를 자꾸 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받아들인 형상 정보상으로는 여기서 본 거니까 얘는 안 보이는 건데 그렸어. 그러니까 숨은 선이야. 이게 이렇게 판단이 돼야 이게 지금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거지. 일부 유튜브에 있는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얘가 숨은 선이니까 숨은 선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뭐야? 도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강사는 도면을 가르치고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어? 그림 베껴 그리고 있어. 베껴 그리기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배우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게 뭐야? 그림 베껴 그리는 거야? 아니면 도면 작업하는 거야? 도면 작업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림 베껴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 그리고 걔는 도대체 왜 도면 가르치는 애가 그림 베껴 그리는 거 왜 가르치고 있니? 한심하지 않아? 나 같으면 쪽팔려서야 유튜브에 영상도 못 올리겠다. 야. 그러니까 창피한 걸 모르는 놈이야. 모르는 놈.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그린 거니까 이게 그래서 숨은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숨은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숨은선인 게 아니라. 자,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오각형이니까 트림. 자, 오각형은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 요거 오각형 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바닥도 오각형만 있다며. 이렇게 끝났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면 여기까지 그려지면 이제 얘하고 비교해서 보면 얘가 얘네 그리고 요 높이까지 있는 얘가 얘네 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얘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 우측면도로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3개가 있어야 된다며. 하나는 있고 하나 있잖아. 얘가 얘잖아. 그쵸? 요점하고 요점 아니야. 요 모서리 2개가 아니야. 2개가 겹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라인. 자, 얘는 뭐야? 이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그쵸? 뭐 얘를 따와도 되고 얘를 따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어떻게 겹쳐 있어. 겹쳐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마지막으로 이 모서리죠. 그림 여기서 땅 잘리고 이 아래쪽도 땅 잘리겠지.
그럼 얘는 답 나왔네? 자, 바닥까지 이어지는 요 선들이 있어. 수직선들이 있어. 3개. 끝났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선에 대한 치수가 없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야 돼? 지금처럼 형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뭐하고 틀린다고? 여기 10하고 틀린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뭐냐면,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대부분 그 CAT 이거 가르치는 강사들 얘기 들어봐. 그럼 뭐라 그래? 일단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 이거부터 얘기하잖아. 일단 치수 없는데, 그러니까 요건 치수 없는데 아니야. 이거 못 그리잖아. 치수 없으니까. 못 그리니까 치수 있는 거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여기 치수 써 있는 거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부터 그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이걸 먼저 따봤지만, 먼저 안 따고 어떻게 해? 옵셋 10을 먼저 하겠지. 지금 차이 얼마나? 요거밖에 안 나. 내가 얘기했잖아. 0. 몇 미리 차이 난다고. 0.32mm 차이밖에 안 나. 그러면 이 선 안 그렸을 거 아니야. 치수 있는 거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놓고 뭐야. 이 선 떼우고 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랑 이어버리는 거야. 왜? 눈대중으로 봤을 때 비슷한 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거부터 다 그려.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한테 그림을 베껴 그리는 걸 가르쳐 줄 거야. 도면? 몰라. 도면을 왜 나한테 얘기해? 야, CAT 2급 시험은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베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너네들한테 도면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저 그림만 베껴 그리기 가르쳐 줄게.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강사들한테는 배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강사들한테 왜 배워요, 왜?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제가 그런 강사가 잘못된 강사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학원 강사들을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학원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대신 학원을 찾아가실 때는 제대로 된 강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님한테 배우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CAD는 오프라인으로 배울 만한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 CAD를 익힐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그만한 재능이 있어야 돼. 누구나 다 오프라인으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결국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오프라인이래. 온라인으로 되는 건 아니야. 온라인으로 되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온라인으로 되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결국은 오프라인이 가장 좋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제 영상은 뭐 할 때 보면 되냐면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가 어떤 강사냐 아니냐를 그걸 판단하는 판단 기준을 삼는 걸로 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사는 아니다. 이런 사람한테 배우지 마라. 그런 사람한테는 배우지 마시고 오프라인 강사 중에 실제 학원 강사님들 중에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은 진짜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멀리서라도 그쪽을 찾아가세요. 우리 집하고 멀어. 그래도 그쪽을 찾아가세요. 저는 그걸 권장을 해요. 진짜 도면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사님을 찾아가시고 그래야지 그냥 난 그림 베껴 그리기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편하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자격증에 합격되게 해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자격증에 합격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취직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냥 제로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가 아니라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요 CAD 작업은 한번 어떤 습관이 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빼느라 고생합니다. 진짜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다른 엉터리 강사한테 배워가지고 온 거 그 습관 빼느라 고생을 해요. 고생.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학원 강사한테 안 배운 애들을 받기를 원했지
뭐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온 애들 받으면은 막막해요. 그 습관 빼느라. 잘못된 습관. 엉터리로 가르쳐놔가지고 그 이상한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애한테. 그런 걸로 고생을 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오각형은 다 그랬어요. 이제 오각형을 다 그렸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후를 가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요 사각 덩어리에 이제 요쪽 끝을, 요 중앙에서부터 가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걸 그려야겠네. 라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가 중심선이 돼야 되는데, 옵셋하고 중심선으로 바꿉시다. 옵셋 12mm. 옵셋 12mm를 하고, 그 다음에 F. 자, 여기서 얘하고 필렛으로, 쉬프트 누르고 얘하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해서 이렇게 쭉 길게 들어오죠? 길게 들어오면 뭐가 나와요? 이제 얘가 나오네? 그쵸? 얘가 나오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뭐예요? 요 상부에 있는 형상이잖아요. 상부에 있는 형상. 그러니까 얘가 요 하부에 있는 형상, 얘는 요 아래쪽에 있는 형상이니까 가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수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해주고 선택하고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수문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오각형에서 여기가 이렇게 끊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각형의 일부가 수문선으로 바뀌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오각형을 우리가 이제 익스플로드로 분해 안 하면 작업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요번 시험에서 제가 시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거를 자르는데 요걸 제가 다시 폴리라인으로 합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폴리라인으로 합쳐진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요거 끊어진 상태로 합쳤구나 제가. 잠깐만요. 네. 다시 안 끊어진 상태로 합칠게요. 안 끊어진 상태로. 자, 요 상태에서 여기를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남겠죠. 다른 선들 그려가지고 이제 남겨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형태랑 똑같이 가야 되니까 일단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분들이 이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하나 복사를 해요. 위쪽으로 적정한 거리 한 200 위쪽으로 수직하게 200 이렇게 해놓고 트림으로 요거 가지고 얘는 여기를 자르고 여기서는 얘를 잘라요. 얘를 자르고 무브 다시 아래쪽으로 200 이렇게 해서 얘도 한 덩어리 얘도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걸로 감점된다는 아니에요. 저래도 감점 못해요. 왜냐면 감점 근거에 저게 없어요. 그리고 저라면 감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게 폴리라인으로 합쳐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실무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근거 자체 감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작업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업무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저렇게 절대 작업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릴게요. 복사하기 전으로 아이고 너무 왔다. 컨트롤 Y로 다시 살릴게요.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시 브레이크 햇 포인트로 점에서 끊기로 다시 끊고 요렇게는 수문선으로 간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중심선으로 와야겠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이 있으면 뭐예요? 요 모서리.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잖아요.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에 뭐가 발생을 해요? 모서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이 모서리가 나와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이 모서리가 우측면도로 갈 필요 없죠. 왜냐면 거기가 여기랑 같은 포인트니까. 그래서 우측면도로는 안 가고 뭐예요? 정면도로만 오면 돼요. 정면도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자, 저 모서리가
이 위쪽에 있는 형상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여기고 그 다음에 얘가 요 지금 보면 요 형상 뒤쪽에 있으니까 가려져서 수문선인 상태로 요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바닥까지는 안 내려올 건데 아직 그 높이를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바닥까지 내려주고 MA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수문선이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요러기까지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 거에서 이쪽에 수문선이 2개가 나왔어. 그러면 수직한 수문선 2개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아 얘가 얘고 얘가 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순서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치수가 없는 이 선을 보고 얘를 어디서 갖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 도면을 잘못 해독하고 있어요. 도면을 엉터리로 해독하고 있다고. 도면 해독 자체가 안 된다고.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도면 해독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해독도 안 돼. 그러면은 이건 신입사원으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잘못된 방식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뭐라는 거예요? 신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애들을 가르쳐 놓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척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든 요령이라는 건 본인들의 실적을 올리기 좋은 요령이야. 여러분들 인생에는 완전히 독이 되는 거라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CAT 2급 자격 시험에서 자 여기서 치수 없는 이 선이 있네.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어디서 갖고 올지 찾아봐야지 찾자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강사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정보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도면이라는 건 그렇게 구성돼요. 트림.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아, 그제서야 이제 얘가 얘고 얘가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요 부분이 나왔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나왔으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 41. 자, 여기 높이가 41이잖아요. 그럼 이제 LEN 랭슨이죠. 토탈 전체 길이죠. 41을 입력을 하고 요 위를 선택하면 툭 잘리면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41이 돼요. 그리고 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라인. 자, 여기서 일로 오고 여기서 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A. 자, 여기는 숨겨진 부분이니까 숨은선 트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인. 여기서 여기 교차점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쪽에 있는 이경사가 뭐예요? 이경사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평면도에서 그렇죠?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요 높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네. 이 포인트가 그대로 위에 오는 거죠. 대신 이 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끝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MA 얘는 수문선이니까 가려주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수문선 표현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예요? 요 포인트 이 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 포인트에서 요로 가는 게 아니죠. 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딘가 포인트가 있어.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요 포인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오각형과 이 형상이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만나서 합쳐지는 부분은 얘가 선이 여기까지 안 오고 이렇게 될 거야. 얘도 여기 없고 이렇게 될 거야. 두 개 합쳐지는 부분은. 그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 요 높이지, 요 높이. 요 높이의 공간은 여기에 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면 있고 이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모솔이다. 근데 다른 데에 선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다 보인다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형상적으로 요 사이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공간은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오소리는 여기서부터 그렇죠? 갖고 온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선이 없으니까 일단 바닥까지 내리고
이제 얘가 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왜냐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가려져 있어 안 보이는 거니까 MA. 자, 일단 수문선이 되고 라인. 자, 여기서 여기로 다시 올라온다. 그렇죠? 여기서 수문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올라온다. MA.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요 위서 잘린다인데 이제 잘리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여기에 이제 이 덩어리가 들어오면은 요쪽 모서리에 있는 선들은 이 덩어리가 있는 곳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결정되면 원래 요 숨은 선도 없고 딱 얘만 보이는 거야. 얘만 보이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요 반대쪽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요쪽에서 뭐예요? 여기 외형선 여기 있는 요 모서리가 안 보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반대쪽에서의 가장 높은 데의 높이가 41 여기니까 여기서 트림 일단 이 선은 요 위쪽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결정이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68. 68이 아니라 88이네, 88. 요거 요새 8하고 6하고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잘 봐야 돼. 좀 확대를 해서 명확하게 확인할게요. 88이네. 88이다. 그러면 이제 옵셋 88. 해가지고 오고,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트림에서, 여기서 잘리고, 자, 얘는, 원래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얘가 완전히 사각이 아니라, 이제 우측면대에서 보면 경사로 들어오죠. 그리고 경사가 오각형 밑에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결국 여기 있는 요 선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라인. 자, 얘가, 요 모서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와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높이를 잡아줘야겠죠, 높이. 그러면 높이가 여기 써 있으니까, 옵셋 24. 옵셋 24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으로, 여기까지 해주고, 트림으로, 잘라주고, 얘는 보이고, 얘는 뭐예요? 저 뒤쪽, 요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있으니까, MA, 수문선으로 바뀌고, 트림, 요 두 개를 경계로, 여기는 이렇게 만나서 끝나는 거고, 여기는 아래쪽이 남고, 위쪽이 없어, 날아가는 거죠. 위쪽이 날아간다.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끊긴 했는데, 실제 여기서 끊기진 않죠. 더 들어와요. 더 들어오는 건 뭐예요?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라인,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얘가 이제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 얘는 수문선을 여기서 끊기는 거죠. 이때 이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트림 해가지고, 여기 수문선 여기까지니까 여기 잘라.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여기 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되죠. 감점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하나의 동일선이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로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작업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여기서 스트레치, S죠, S. S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트레치 할 때 그냥 어떤 길이를 바꾼다라고만 생각할 때 해주는데 도면 수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써요. 실제 도면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스트레치 저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높이가 나왔으니까 그 높이가 나오겠죠? 라인.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되고, 자, 여기서 트림. 자, 일단 여기가 정리가 돼요. 그렇죠? 정리가 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서 뭐예요? 이쪽, 얘 위쪽으로는 이 모서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쪽은 남아있는 거죠. 어느 높이까지? 요 41의 높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외형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날아갔고
반대쪽에 숨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 위쪽까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에서 끊기로 여기서 끊어주는 거, 그 다음에 MA 숨은 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하면 트림 해서 이제 얘로 자, 여기는 날아가겠죠. 위쪽으로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요 모서리는. 그리고 자 T 엔터. 자, 얘 기준으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더 못 나가겠죠. 여기가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T 해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요 아래쪽으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그 모서리라 그랬죠. 사이에 모서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지금 제가 우측 면도를 보면서 한 게 아니죠. 안 보고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여지껏 이제 우리가 정리한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는 건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자꾸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도면 안에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가예요. 도면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도면을 보는 사람은 그 정보를 반드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결국 그 도면에 표현된 모든 정보를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머릿속에 3D를 그려질 수밖에 없다. 내가 컴퓨터로 3D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3D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걸 베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이 도면을 보고 저걸 3D로 그려 넣을 수 있는가. 또 내가 머릿속에 3D로 그려놓은 그 형상을 이렇게 2D로 변환해서 바꿔서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할 때 필요한 능력이지 이 그림을 베껴서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림 베껴 그리는 거 하려고 CAD를 배우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고 이제 요거 좀 마저 정리되려면 요 각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각부터 38부터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옵셋 10이죠. 옵셋 10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확대를 한 상태니까 약간 어긋나는 게 보이는데 이 상태면 거의 어긋난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얘하고 얘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6.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 표시하고 그 다음에 RO 로테이트로 자, 이 손 잡고 복사 C를 해준 다음에 38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이것도 꼭 이제 보니까 한 두 분인가 이렇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형선도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지우는 걸 트림으로 하려고 해요. 뭔가 화면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건 모든 강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했지만 트림을 가르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를 것과 지울 것, 자를 것과 지울 것을 명확히 구분해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못하니까 저기 저런 선이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 F. 자, 다중 M. 왜냐면 필렛을 두 번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죠?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얘의 이제 경계가 나왔으니까 얘의 이쪽 왼쪽은 뭐예요? 여기가 외형선으로 다 보일 거고 얘는 가려져서 숨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요점, 그 다음에 M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측 면도는 여기 이제 원형 구멍 빼고는 다 그랬어요. 원형 구멍 빼고는 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모 소리가 일단 가야지. 가서 얘는 이 영상에만 있잖아요. 이 영상.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닿는 데가 여기니까. 오각형하고 닿는 데가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이면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서리잖아. 그러면 이면이잖아. 이면은 여기에밖에 없으니까, 요 높이까지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경사 타고 올라가야지. 경사 타고 올라가서 어디? 이면하고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면하고 만나는 지점. 그러면은 뭐예요? 경사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어디까지 이 영상이 끝나는 여기까지 모서리선이 있고 그럼 여기 정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각형에서 요만큼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은 뭐예요? 돌출돼 있죠. 왜냐면 요 경사보다 높은 지점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경사의 요 위쪽은 요 위로 더 튀어나오니까 없어요. 이 오각형은 있을 수 없고 대신 뭐가 있어? 아래쪽에 오각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래쪽에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아래쪽에 있는 저 뒤쪽 바닥 쪽에 있는 오각형이 보이는 거고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자, 요 아래쪽은 위쪽에 있는 오각형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자연스럽게 요렇게 해서 점에서 끊기 해가지고 얘를 요 포 끝점에서 끊어가지고 그쵸? MA 이렇게죠. 그럼 저가 지금 뭐예요? 평면도 안 보고 그리고 있는데도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왜? 방금 전까지 내가 제공받은 정보로는 저렇게 나오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요게 그려지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포인트가 어떻게 가느냐가 뭐예요? 여기서 결정이 나지. 오각형하고 단 끝에 포인트가 여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얘가 끝나는 점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 끝점이 어디예요? 라인 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트림 자, 여기서 요 위로는 안 올라오고 못 올라오죠? 왜? 합쳐져서 다 끝나버리니까 얘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서 이 모서리는 이쪽에만 있고 오각형의 모서리는 이쪽에 있고 이쪽은 이제 이 형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합쳐지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정면도 지금 또 안 보면서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형태를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른 쪽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문제를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고 하는 행위 자체, 우리가 도면을 해독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했다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서 그림 보고 승훈선인 걸 인지하고 그림 보고 이렇게 뭘 한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도면이 해독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될 게 뭐예요? 이제 25도. 그쵸? 각도 25도. 그럼 뭐예요? 이 수직선이 기울는 거 아니야? 몇 도? 25도가. 뭐에 대해서? 수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수직선이잖아. 수직선에 대해서 돌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보면은 수직선이 이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왜? 지금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판시계 방향.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반시계 방향. 그렇죠? 그럼 뭐예요? R5 해가지고 선택하고 요 끝점을 잡고 그냥 25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각도가 이렇게 기입돼 있으면 그게 왜 이게 왜 이거야? 같은 거야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요걸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각도가 이 각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각도 이퀄 뭐예요? 이 각도죠. 무슨 걸로? 막꼭지가. 또는 억각. 이런 거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죠. 결국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전 수학이 싫은데요. 수학이 싫으면은 도면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싫다고 해서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수학이 싫어서 안 할래요가 되면 못 그리는 거예요. 수학은 싫은데 그래도 도면 그릴 때 필요하면 해야지. 이게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학 싫어해요. 하지만 도면 그릴 때 필요하면 해야지. 가 되는 거예요. F, 자,
여기 선택하고 Shift로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하고 만나는 요 포인트. 그다음에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요 포인트. 면과 면이니까 뭐예요? 모서리. 결국은 얘는 모서리예요. 모서리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에 모서리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모서리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요 면과 요 면인데 이걸로 구성되는 면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에 상부에 있는 면이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은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요만큼은 직선으로 안 가고 경사선으로 가면 사선으로 가요. 사선으로. 그러면 여기에 경사선과 여기에 직선부가 구분되는 포인트다. 여기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선의 끝은 어떻게 돼요? 이 선의 끝이죠. 이 선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서리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라인에서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데 자, 이 모서리가 어디서부터 상면이 지금 여기가 날아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모서리가 있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리고 라인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자, 해서 잘라줘. 이렇게 정리돼요. 그럼 뭐 요 끝은 살짝 여기 보이긴 했는데 요 위쪽은 안 보였잖아.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맞냐? 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요렇게 만난 요 세 선이 만난 요 포인트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 영상을 보면은 아마 이제 이 포인트가 안 나와요. 이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등장을 안 합니다. 이 포인트가. 왜냐? 대부분 강사들은 뭐냐면 이 포인트를 찾아요. 이 포인트를 따로 찾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포인트와 저 포인트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도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 형상이 이렇게 있고 이 형상에서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리면서 잘려 나가는 거야.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저 구멍이 뚫리기 전에 형상을 전 그린 거예요. 구멍 아직 안 뚫은 상태를 그린 거라고. 우리가 도면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형상이 먼저고 어떤 형상이 나중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실제 나중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가공 순서를 정할 때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덩어리를 갖고 와서 여기서 얼마만큼 잘라내고 여기서 얼마만큼 잘라내고 그 단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중간 과정 없이 이걸 바로 뽑아내는 강사님들이 더 우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더 안 좋아요. 원래 구멍이 뚫리기 전에 2단계가 나옵니다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인지가 돼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면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가공 전 형상이 먼저 인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오각형과 이 형상 사이의 관계도 처음에 뭐예요? 완벽한 형태의 오각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이랑 합쳐지면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단계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D로 넘어가면 그때 나 뭐부터 그리고 뭐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고 이런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2D 공부할 때부터 3D의 개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3D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2D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3D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새는 2D를 안 배우고 3D를 바로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 희박해요. 그래서 3D 할 때 이상하게 해요. 잘 못해요. 프로파일을 이상하게 잡는다든가 저렇게 잡으면 오히려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잡는다든가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고리타분하게 여러분들이 저 틀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2D를 먼저 배우고 2D를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3D를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솔직히 말하면 CAT 2급이라는 이 단계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게 봐요. 이 CAT 2급이라는 시험을 저는 누누이 얘기지만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너무 좋아요. CAT 2급이. 요 KPC 하고 있는 CAT 2급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캐디 실무 능력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시험. 거기서는 3D를 갖다 놓고 투상을 하라 그래요. 3D 형상을 주고. 근데 그건 안 좋아요. 처음에 우리가 캐드를 할 때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2D만 가지고 해야 돼요. 2D만 가지고. 2D만 가지고 머릿속에 3D를 그리는 연습. 2D만 가지고 도면을 다 전달하는 연습. 이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3D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AT 2급 시험이라는 게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의 이제 뭐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논리, 산업적인 논리를 가지고 좀 시험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렇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구멍 뚫어주는 게 답니다. 그 구멍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27. 그러면 여기 이제 서클. 27.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르는 건 나중 일이고, 뭐 여기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얘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딱 보이죠? 라인. 여기서 모서리 이렇게 가요. 제일 위잖아요, 제일 위니까, 제일 위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그쵸? 물론 뒤에 10mm가 남긴 하는데, 일단. 그리고 어떻게 돼요? 트림. 여기가 탕 하고 잘리는 거죠. 이렇게 잘려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된 이게 뭐예요? 여기가 잘려나간 게 이거라고. 여기도 이제 요 포인트 나오면 여기 잘려나가겠지. 그쵸?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얘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그쵸? 요 모서리 포인트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강사님들 거예요. 이 포인트를 찾아야 얘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점을 먼저 찾고 나중에 이렇게 있는다고. 여기 사선을 이 점을 찾기 전에 못 있는다고.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반대죠. 얘가 먼저 그려지고 얘를 가지고 이 점을 찾잖아. 이렇게 되고 뭐예요? 또 여기서도 탕 하고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요 모서리는 이제 여기로 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제일 높은데 여기니까. 그쵸? 제일 높은데, 여기니까. 이게 이렇게 올 필요는 없잖아. 네, 이렇게 올 필요는 없고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고, 그 안쪽, 아래쪽에 뭐예요? 여기 4분이 하나 더 있죠. 4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4분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4분. 얘는 뭐예요? 수문선. 그 다음에 트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많이 틀리는 게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틀렸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선하고 이 선도 이제 두께가 상당히 얇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공간에 있는 여기인데 여기가 수문선이에요. 수문선. 문제를 보면 노란색이죠. 확대를 해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까지 확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같은 외형선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번 시험은 물론 이제 그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요걸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50%? 50% 정도만 요걸 안 받고 50%는 받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70%, 80%는 요거를 안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점에서 끊기, 점으로 끊고 MA.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측면도 다 그렸어요. 대신에 이제 뭐가 되겠냐? 라인 해가지고 탕 와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 타원에 뭐예요? 여기가 4분이잖아요. 타원에 4분점이 돼야 돼. 4분점. 4분점인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서 수평하게 오는데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가 중심. 중심에서 수평. 여기 왜 안 걸리지? 연장이 안 잡히나?
연장 설정이 안 돼 있나? 오스냅 추적이 안 걸려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내가 오스냅 추적을 안 켰나? 여기 확인해 볼게요. 동적 입력, 극좌표 추적, 등각 세웁니다. 객체 스냅 추적 체크돼 있는데 왜 안 되지? 다시. 키질 않았나? 스냅 첨조선 표시 끄기. 객체 스냅 이게 꺼져 있었네. 요게 켜져 있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요걸 할 때는 켜져 있는 게 좋아요. 저걸. 요게 이제 단축키로는 이제 F11이죠. F11이 켜져 있는 게.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요 포인트랑 딱 만나는 데가 필요하니까 쭉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딱 벌려주죠. 이렇게 딱 해서 요 포인트. 그러면은 타원의 중심 4분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쪽이 이쪽 4분에서 온 거고, 얘가 이 4분에서 온 거고, 얘가 결국은 요 모서리니까 원의 중심이고. 그래서 요 정도 정보만 있으면 돼요. 자, F11 다시 끌게요. F11. 저기 꺼져 있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EL, 그 다음에 복사 C, 복사가 아니라, 일단 중심, 타원의 중심 C, 한 다음에 저 중심이 여기고, 4분이 여기고, 나머지 4분이 여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트림 가지고, 자, 얘랑, 얘를 가지고, 엔터. 그 다음에 모서리 2를 연장 안함, N 해가지고, 여기를 한 번에 툭 잘라버리면, 자, 여기서 제가 얘를 딱 지워버렸을 때, 요걸 딱 지웠을 때, 여기를 막 확대를 해요. 겁나게 확대를 하면, 아무리 확대해도 여기 어긋나는 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려져요. 완벽하게 그려져요. 만약에 뭐 타원을 잘못 그렸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잘못 그렸다면 뭐 이제 어딘가 어긋나겠죠. 이렇게 지워줍니다.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도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트림.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잘라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요 10mm. 10mm를 라인 갖고 와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트림 해서 여기서 여기 잘리고 여기도 잘려야 되는데 중심선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중심선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선택하고 자, 이 점에서 끊어요. 그리고 EX. 자, 여기까지 연장. 그 다음에 MA. 열어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지우고. 그러면 이제 형상에 관련된 거는 빠진 거 없이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어요. 다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중심선 정리 아니면 가상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각형 그릴 때 이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은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은 처음에 안 그려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요 원은 얘가 정오각형이다를 증빙하기 위한 증빙자료 그리고 그 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치수를 위한 작업일 뿐이지 실제 형상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시험 볼 때 이제 요 원이 그려져 있으면 이 원에서 어떤 포인트를 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형상이 없는 애기 때문에 형상 포인트를 딸 필요가 없는데 자꾸 저기서 뭔가를 따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웬만하면 솔직히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안 그리고 있다가 가장 마지막에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이제 여기서 원 확장을 해가지고 접선해서 자, 이 선 이렇게 선택하면 그려지고 선택하고 가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이제 이 원 가지고 정리해줘야겠죠. 원 가지고 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 4분 그쵸? MA 중심선 실제로 이제 요번 문제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틀린 게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요선 있잖아요, 요선. 요선 그릴 때 이제 여기서 따오잖아요, 여기서 따올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XL.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강사님들이 저처럼 안 하고, 일단은, 치수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따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엑스라인을 탕탕 따가지고 와요. 따가지고 오는데, 요 사이만 선을 남겨야 되냐, 요 사이만. 이렇게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사이만 선을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트림하고 엔터를 2번 친다 그랬죠. 한 번 더 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탕 잘라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이니까, 탕 자르고, 탕 잘라요. 자,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우겠죠?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이게 남습니다. 요번에 이거 남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남기신 분들도 한 50%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여기만 남겼냐? 어떤 분은 여기를 남기고, 어떤 분은 여기를 남깁니다. 여기를. 그래도 여기 눈에 많이 띄니까 여긴 덜 남겨요. 여기가 눈에 안 띄죠. 지금 있어요, 아직도. 근데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 제가 트림할 때 엔터 2번 하지 말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엄청나게 해요. 이거 하나에 8점이에요. 만약에 이거 진짜 2개 이렇게 다 해놓으신 분도 계세요. 2개 했으면 16점이 지금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트림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이상한 걸 알려줘 놔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트림 엔터 2번 쓰게 하는 강사들의 가장 주요 원인은 트림하고 엔터 2번 쳐가지고 이제 선을 자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트림하고 엔터 2번 친 다음에 자르면 아무렇게나 막 잘리니까 강사한테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 나올 때까지 계속 자르고 있다고. 질문 안 하고. 그러면은 강사가 좋은 건 뭐냐면 얘가 나한테 질문을 안 하네. 날 귀찮게 안 하네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자꾸 트림하고 엔터 2번을 가르치는 강사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뭐냐면 엔터 2번 치면 학생들이 쉬워해요. 학생들이 쉽게 CAD를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결국 학생들이 쉬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사한테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지 귀찮다고요. 아니, 지가 돈 받고 가르치는 학생인데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어떻게 강사의 양아치지. 그래놓고 핑계는 뭐 학생들이 쉬워해요. CAD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요. 쉽게 해주려고요. 갖다 붙이기는 씨. 그냥 네가 귀찮은 거잖아. 학생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넌 대충 가르치고 그냥 넘어가겠다. 돈만 받아 쳐먹고 날라가겠다는 거 아니야.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야. 다 가르쳐 놓고 돈 이미 다 받았는데 니들이 나중에 와서 불만을 제기하면 어쩔 거냐 이거 아니야. 그게 강사야? 생 양아치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자꾸 우리한테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를 못 살게 구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쉽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독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려울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걸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 안 해요. 결국 어려워야 할 게 쉬웠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걸 피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능을 익히는 건 어려운 게 쉬워질 때 기능을 익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질 때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강사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선 하나 겹쳐 있겠죠. 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라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많이 빼먹는 게 요거죠, 요거. 자, 이제 저는 6mm 한다 했습니다, 6mm. 원래 케이스 규격대로. 케이스 규격 돌출 길이는 3mm인데,
6mm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대2니까. 출력했을 때 3mm가 되려면 그 2배로 그려줘야 돼요. 자, 여기도 많이 빼먹죠. 6mm. 요거 빠지면 다 감점이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중심선이 돼야 되니까 MA. 중심선 유형을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연장. LEN, DE 6mm.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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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연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연장, 여기 연장. 요 위쪽 따로 6mm 그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직선으로 형상선과 비형상선이 일직선으로 됐을 때 살짝 끊어줘야겠죠. 누구를 비형상선을 좀 짧게 해서 이제 LEN DE 1mm 마이너스 2mm 원래 1mm 정도 띄워주는데 마이너스 2 실제로 출력했을 때 2mm가 1mm가 나오려면 우리가 2배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mm.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제 얘가 마이너스 2mm.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2mm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 형상 작도는 다 끝났죠? 형상 작도는 다 끝났다. 어디 빠진 거 있나 없나 잘 봐야겠죠? 빠진 거 있나 없나?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진 거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진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번에도 사설이 좀 길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